물건 가겠습니다. 229페이지. 자, 담보 물건은 몇 편에 있습니까? 2편 물건에 속해 있죠? 자, 점유권, 그 다음에 본권. 본권은 다시 무슨 건? 소유권하고 무슨 물건? 제한물건. 소유권에서 사용하고 뭐가 있어요? 사용, 수익. 오는 것이 무슨 물건? 용익물건. 세 가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권을 주는 게 있죠. 무슨 권? 처분권 주는 게 무슨 물건? 담보물건. 무슨 물건? 무슨 권이 있어요?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래서 유치권은 경매권이 있다 없다? 아니, 그러니까 경매권이 있다 없다 묻는 것만 대답해. 질권 있다 없다? 무슨 권 줬다? 전부 다 경매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담보 물건하고 이제 3편에 여기 뭐가 있으면, 채권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유치권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뭐 때문에? 네, 채권 때문에 무슨 권 행사하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고, 전담보 갈 때 그냥 빈손 가면 돈 빌려줘,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집에서 감 나가는 동산을 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동산을 뭐로 집어넣고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쓰는 채권 채무 관계 들어가죠. 이 동산 담보를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무슨 권이다? 질권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그냥 안 빌려주죠. 그래서 부동산을 뭐로 집어넣어야 돼요? 담보로 제공해야지 뭐 설정받아요? 저당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이 저당권 설정할 때 이 채권 빌려주는 금액이 지금 몇 프로예요? 지금은? 네? 지금 뭐 40%? 예전에 막 뭐 60%, 70% 막 줬는데 막 다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모아지 못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이제 취득하는 게 굉장히 뭐하다? 어렵고, 또 일정 이상 금액을 취득하려면 또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자금 출처를 또 뭐 해야 돼? 또 해야 된다고 또 하니까 굉장히 거래할 때 굉장히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꾸 이제 이 국가가 자꾸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사의 거래 자꾸 뭐 한다? 개입하게 되면 자꾸 여러분 자꾸 간섭하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건 내버려 두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는데 자꾸 뭐예요? 내버려 두니까 또 너무 뭐예요? 올라가니까 또 개입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균형과 전제가 자꾸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담보 물건은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편을 보란 말이에요. 편. 결국 나중에 다 보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밑에 걸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래서 놀면은 뭐 이게 어떻고 저떻고 막 비교되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결국은 무슨 얘기야? 아, 두 개밖에 없어. 뭐하고 뭐밖에 없는 거야. 물건하고 뭐예요? 채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물건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3편 채권하고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나라 걱정이 크죠, 요즘? 요즘 비 자꾸 와요, 안 와요? 그럼 여러분들 날씨 좋으면 자꾸 어디로 나가고 싶은데 비 오면 어디로 가야 돼? 집에서 술을 먹으면 안 돼. 뭐 해야 된다?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하고 뭐에 비교해요? 물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전세권하고 채권의 임대차, 임차권이랑 비교하고, 예? 또 이제 유치권이랑 비교되는 게 뭐예요? 유치권 비교되는 게 뭐예요? 채권에 뭐랑 비교된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랑 비교가 되죠. 지상권과 비교하면 또 임차권 비교하겠지. 그러니까 물건과 뭐에 비교? 채권.
그러면 채권이 있기 때문에 담보 물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이 뭐가 되고 주가 되고 담보 물건은 뭐의 관계야? 주종 관계 있지 않을까? 무슨 관계? 그러니까 주가 뭐 하면 뭐도 정도 따라가야 되겠지. 이걸 부종성. 무슨 성? 자, 주가 어디 나가면 정도부터 가야 되겠죠. 이거 무슨 성? 수반성. 무슨 성? 다음. 채권이 만약에 자동차 수리비가 100만 원인데 60만 원만 갚았어요. 얼마가 남았어요? 자, 40만 원 남았을 때 자동차를 40만 원어치만 쪼개서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전부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쪼갤 수가 없잖아요. 또 채권이 만약에 10억을 빌렸는데 9억을 갚았어. 얼마가 남았어요? 그러면 1억어치만 저당권 효력이 미쳐요? 전부에 미쳐요? 그걸 용어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용어를. 예,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 무슨 성? 불가분성. 무슨 성? 그럼 유치권은 뭐가 생명이에요? 유치권은? 이건 점유가 돌면서 시작하죠? 자, 질권은 시험법 아니기 신경 쓰지 마시고 저당권은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완전 반대야 여기는. 여기는 점유를 하죠. 근데 뭐가 없어요? 경매권은 있습니까? 왜 경매권이 있어요? 처분권 줬기 때문에 전부 다 무슨 권은 있다? 경매권이 있지만 무슨 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경락대금에 먼저 들어가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자, 저당권자는 무슨 변제가 있어요? 우선 변제하고 맞붙는 게 뭐예요? 물상대위성. 여기 뭐가 없다? 물상대위성 없다. 저당권은 무슨 성이 있다? 물상대위성이 있죠? 자, 유치권은 뭐가 생명이기 때문에? 네, 유치권에서는 유치권 기초로 하는 물청이 있다 없다? 유치권 기초로 하는 물청이 있다 없다? 없죠? 뭐가 생명? 거기 무슨 건 물청만 있는 거예요?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만 있으면 되지 본권 유치권 물청 필요 없죠? 네, 저당권 관련된 물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당권 관련된 물청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죠? 본권 저당권 물청은 있어요. 물론 다 있는 건 아니죠. 몇 조는 준용하지 않고 몇 조만 준용한다? 여기는 뭐가 없어요? 213조도 없고 몇 조도 없어요. 이게 준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럼 여기는 점유권 물청이 있죠. 그럼 저당권은? 점유권 물청은 없겠네. 그래서 유치권은 무슨 권은? 유치권자. 유치권자는 채권자죠? 무슨 자 여기? 유치권자, 채권자에게는 뭐가 없다? 여기서 여기 우물에 물이 없다. 우물에 뭐가 없다고? 물이 없어. 그죠? 그래서 타는 목마름. 뭐라고요? 타는 목마름. 타가 뭘까? 타 담보 제공 청구권. 무슨 건? 자동차 5만 원 때문에 유치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한 사람이 5만 원 상당의 시계를 제공하고 자동차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타담보 제공 청구는 누구의 권리가 아니고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고 누구 거다? 이건 채무자 권리다. 누구 권리요? 기억하세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머릿속에 뭐다? 우물에 뭐가 없다? 물이 없다. 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타는 목마름. 타가 뭐예요? 네? 타. 담보 제공 청구권. 타담보 제공 청구 누구 거다? 네? 누구 거다?
채무자 권리다. 누구 것이 아니고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고 누구 거다? 채무자 권리가 된다. 그래서 유치권하고 뭐하고는 반대. 예? 저 당권하고 뭐하다? 반대. 230페이지 보세요. 문제. 04번 체킹하시고 제목이 뭐예요? 그럼 첫 번째 기억 경매권 있습니까? 처분권 있잖아요. 그러나 무슨 변제는 없어요? 우선 변제 없죠? 다음 과실수취권 있을까 없을까? 유치권자다 또 혹시 과실이 나오게 되면 과실 뭐 할 수 있다? 수취할 수 있는데 공짜는 아니에요. 공짜는 아니고 뭐다? 변제에 충당하는 거예요. 어디에 충당한다? 변제에 충당하도록 돼 있다는 거. 다음 비용상환 청구권. 유치하면서 들어간 또 필요비 유익비 있으면 달라 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다음 간이변제 충당권. 경매하기에 좀 부적합한 경우 있죠? 그럼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충당?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습니다. 자, 미음을 보세요. 미음 제목이 뭐예요? 타담보 제공 청구권. 자, 유치권자의 권리이다 아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아까 지금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 머릿속에 떠오르라고 뭐가? 응? 우물에 물이 없다. 첫 번째 우는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가 없어서 물상대의성 없다. 그리고 뭐다? 유치권에 기인한 물청은 없다. 에? 단 점있고 물청은 별개일 것이죠. 그 다음에 타는 목마름. 타는 뭐예요? 이거는 타담보 제공 청구는 누구 거 아니고 유치권자가 아니고 누구 거다? 채무자 거. 요즘 머릿속에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응? 왜 안 들어갈까? 왜 안 들어갈까? 자, 지금부터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납득이 돼야지. 스스로 뭐가 된다고요? 저도 하나 주실래요? 스스로 뭐가 된다? 납득이 돼야지 뭐 한다? 예? 공부하는 존재 이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험이 나오게 되면 30%, 몇 프로? 30%.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은 30%가 상위 3, 중이 몇 프로다? 몇 프로? 중이 40%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가 수업 들은 건 모의고사 보게 되면 전체를 다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강박관념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미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초조해지고. 여러분, 초조해지면 공부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루 종일 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머리 남아있는 거 있어, 없어? 그냥 오래 앉아 있었지.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계속 TV 보면서 어디서 물 난리가 났지. 걔 그것만 보고 있어. 나랑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나랑.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할 때도 이걸 이렇게 해서 더해서 공부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디는 패스할 수 있어요. 상 30%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패스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삶은 선택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선택하면 되잖아요. 어디 선택해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뭘 선택해야 돼? 아니, 이거 2개 더 할 거예요? 이거 2개, 빨리 선택해보세요. 설마 이거 2개 더한 건 아니겠지?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요. 과락 면하고 평균 몇 점? 60은 되잖아요. 그러면 30%는 뭐 한다? 버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버리는 말 안 합니다.
저는 30%는 그냥 패스한다. 뭐 한다? 그래, 30%는 어차피 패스. 나중에 한번 찍으면 되겠지. 그러고 가면 몇 점 가지고? 70점 내지 60점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뭐야? 70점 목표로 하게 되면 뭐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아주 상급의 문제 지문까지, 그것까지 잡고서 안 놓치려고 그러다가, 이 하, 중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바지 9월 달에 가서 수험생들이 여기에 가서 전부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몇 점 맞으려고? 아니, 80점 맞으려고. 몇 점 맞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된다. 그러니까 30%는 패스하는 거니까 문제 풀 때 10문제 정도가 25점이죠. 10문제는 뭐 한다? 무조건? 아니, 읽지도 말어. 그냥 뭐 하지도 말으라고? 패스를 하고 문제 풀면 나중에 시간이 남아요. 그때 보면은 건질 게 있어, 없어? 있어. 초조 강박 들어오면 안 보여,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강의하는 거라서 이쪽은 나중에 패스하고 어디다 목숨 걸고서 하하고 중 걸고서 들어가면 뭐 한다?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있는 시험이다, 아니다? 이다란 얘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이쪽은 하늘의 뜻이니까 나는 뭐 하지 마시고 여기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질문들이 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이런 질문 주로 어디 많이 나올까? 모의고사에서. 어디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민법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냥 정석적으로 문제 풀면 돼요. 단지 가불병 나오고 사례가 지문이 길면 내가 아는 그게 그건지 이건지 자꾸 이게 뭐야 매치가 안 돼서 자꾸 헷갈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지금 9월달 아닌 게 다양 아니에요? 아직도 8월 잘 남았으니까 잘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상급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래서 4번에서 타담보 제공 청구권. 자, 프린트물 갖고 계시죠? 네? 327조 가보세요. 프린트물 2페이지. 제목이 뭐라고 됐어요? 타담보 제공 청구권. 기출문제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타담보 제공 청구는 채무자가 주어지 유치권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타담보 제공 청구권은 누구의 권리가 아니고 유치권자, 채권자 권리가 아니고 누구 거다? 채무자 거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얘기죠. 이때 쓰는 단어가 뭐죠? 하나만 기억하지 말고 좀 세트로 기억하면 되잖아.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뭐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그 타담보 제공 청구는 누구 게 아니고 유치권자가 아니고 누구다? 채무자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면 비교됩니다. 뭐하고 뭐하고 무슨 건하고 유치권하고 무슨 권하고 저당권이 비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무슨성, 물상, 대의성. 네, 그래서 바로 230페이지 맨 위에 3번 있죠.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가 있기 때문에 무슨 대위? 물상 대위가 인정되는데 3번에 2번하고 3번에 4번 꼭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2번은 저당 부동산 매각 대금이죠. 또 4번은 토지 수용 보상금 청구권이 있죠. 그럼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저당권 붙은 토지가 있었는데 매각 토지가 있고 수용 토지가 있었다. 무슨 토지? 매각 토지, 수용 토지. 그러면 저당권 붙은 부동산을 팔 때는 말이 없으면 새로운 주인이 그 저당 부동산 안고 가야 되죠. 네? 매각이라는 것은 원시예요, 승계야? 승계죠. 그럼 매각 토지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대금 들어가서 경락 대금 들어가서 배당 받으면 되지 매각 대금에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당권 붙은 부동산 안고 간다면
어떻게 매매대금을 정했을까? 아니 그 건물 그 토지 시가에서 저당권 안고 가는 거니까 채권 안고 가는 거니까 뭐예요? 그 금액을 뭐하고 공제하고 매매대금 주지 않았을까? 그쵸? 거기다가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수용토지는 수용할 때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죠? 수용토지 할 때 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등기, 매수, 인, 매매, 등청, 등기, 점유, 취득, 시효, 등청,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지. 자동 취득이 아니라 전부 다 등기 취득이지?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동 취득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뭐야? 상속, 수, 형, 경, 기, 사로 이게 하나 있어요? 상속, 공영, 징, 수 있잖아. 그게 그 4번 얘기하는 거야. 토지 수용, 수. 그러면 공영, 징수에서 소유권 취득은 뭐예요? 원시 취득이잖아. 그 원시 취득하게 되면 이 수용 토지 효력이 미치지 않지. 그러면 경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경락대금 없으니까 무슨 청구권에다가 보상금 청구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물상대위 할 때는 그 2번하고 몇 번? 4번을 잘 좀 기억해 두면 돼요. 무슨 토지? 매각토지, 반대화살표, 수용토지. 매각토지는 승계취득. 수용토지는 무슨 취득? 원시취득.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됐고요. 그럼 이제 유치권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이 어떻게 들어가요? 먼저 뭐 하다가? 네, 타인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를 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유치할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320조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320조 1항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작되는 단어가 타인 물건이죠. 그죠? 타인. 그럼 결국은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겠지. 자신이 무슨 자이면서 소유자이면서 자신이 유치권자라는 말은 인정할 수 없죠. 유치하는 사람은 타인 것을 유치하는 거지 자기가 소유자면 자기가 유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기 물건의 대표가 뭐예요? 네? 임차인의 부속물, 임차인의 지상물. 좀 누구 거예요?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인이 건물 지었지? 건물 누구 거예요? 토지 임차인 거죠? 그럼 토지 임차인 자기 물건 가지고 뭐 가지고? 자기 물건 가지고 자기 물건을 유치한다는 말은 논리가 안 맞지. 그러니까 지상물, 부속물 가지고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물건이란 말이에요. 무슨 물건이 아니고 자기 물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음, 물건이라고 했으니까 부동산 유치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응? 물건 했으니까 물건 안에 뭐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동산도 있고 부동산 있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유치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등기사항이 아니죠. 왜? 점유하다가 있다가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업자가 임장활동 하셔야 되지. 등기부 안 나타나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모여있는 경우 변제기 있다. 따라서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채권이 변제기 있어야지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변제기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익비 상한 청구권. 무슨 청구권? 점유중 관련된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되죠. 근데 유익비가 금액이 너무 크니까 네?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법원에다 상한 기간을 좀 뭐 해달라? 연장해달라 요구할 수 있죠.
상환기간 연장은 필요비가 아니고 반드시 무슨 비야? 유익비. 그럼 법원에서 좋다. 상환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럼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겠지. 왜? 상환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은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유치할 권리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조문도요. 거기다 내가 의미를 달면 계속 다르게 그가 장난치는 거예요. 이 조문은 변함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320조 2항의 전환 규정은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는 뭐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줄침 부분에 2죠. 2. A, B, C, D, E. 몇 기? 2기 차면차로 해지당한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죠. 이 점유는 불법 점유죠. 근데 점유하면 또 들어간 비용이 발생했어요. 비용은 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는 안 된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왜? 불법 점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 320조에서 유치할 권리가 생겼을 때 유치권자가 되죠. 이 타인은 유치권 설정자이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타인은 유치권 설정자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네, 틀리다. 유치권 설정자는 없습니다.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담보 제공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 타인의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채권이 있어서 달라는 채권 때 유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치권 설정자는 없어. 그러니까 이 타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만 있지 점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하다가 이 타인한테 점유를 주는 순간 유치권은 날아가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그 타인한테 채무자한테 점유를 뭐 하면 넘겨주는 간접 점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얘한테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그럼 유치권자는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가 아닌 누구를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만 인정하죠. 네, 320조에 숨어있는 뜻이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231페이지의 문제 5번 봅시다.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은 X 건물을 보존은 필요비, 계량은 유익비,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다. 그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누구? 을은 X 건물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1. 을이 외상대금 병한테 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병은 X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바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유치권 공식이 뭐여야 돼요? 타인의 물건을 일단 점유를 해야 되겠죠.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병은 뭐예요? 병은 저 바깥에서 자재를 대준 사람이지 그 자재 가지고 누가 건물을 고친 거예요? 임차인 을이 점유하면서 고쳤죠? 그러니까 을은 뭐 하는 거예요? 을은 점유 중 발생한 수리비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저 바깥에서 자재를 대준 사람은 뭐예요? 이 건물을 뭐 한 사람은 아니야? 점유한 사람 아니니까 무슨 권은 없어요? 유치권 공소는 없어요. 단지 병은 을한테 외상대금 달라는 뭐만 있을 뿐이야. 그냥 채권만 있지 유치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유치권 공식은 그래서 항상 뭐부터 돌아가야 돼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타인 물건 관련된 채권 가지고 뭐 한다? 유치권.
2번 을은 갑이 수리비 상환받을 때까지 X 건물에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세 번째 유치권자 을은 소유자 승낙 없이 X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당연한 거고요. 네 번째 을은 수리비 상환받기 위해서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죠. 단 무승권은 없다.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선택해야 되는 거야. 아무도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뭐 해도 좋다. 경매도 좋은데 보니까 이미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는 할 이유가 없죠. 다섯 번째, 만약 X 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X 건물 반환을 청구했죠. 반환 뜻이 뭐죠? 점유 내놔했을 때 을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주인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지 이거. 물건이니까. 유치권은 주인 바뀌어도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주인한테 채권 행사할 수 있을까? 채권은 뭐죠? 지금 거기 필요비, 윗비, 채권,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 달라면 안 되겠지. 채권은 누구한테만? 전 주인에게만. 자, 5번 공식이고요. 다음 232페이지 갑니다. 네, 문제 7번 가볼까요? 갑은 을서의 건물을 3년간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임대차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 갖추지는 못했다. 즉, 이 임대차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대항력은 없고 순수한 채권 형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임차 건물이 낡아서 갑을 간 합의하여 수리비는 이사 갈 때 상환받기로 하고 공사금 300만 원을 들여 뭐했다? 개수했다. 이 건물이 매각돼서 현재 병이 그 소유자로 되어 있다. 뭐가 바뀐 거예요? 뭐 주인 바뀌었죠. 앞에 문제랑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1번 병은 갑에게 300만 원을 대위 변제할 필요가 없다.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대위 변제할 거기다 수 없다로 고치세요. 지금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의 건물을? 을서의 건물을 갑이 뭐 하다가? 임차하다가 들어간 무슨 비? 필요비, 유익비,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네? 행사할 수 있죠? 뭐가 바뀌었어요? 그럼 거기 병은 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채권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위 변제해서 소멸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병은 갑한테 300만 원을 대위 변제할 수 없다 해야지 완벽히 틀린 문제죠. 대위 변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문장은 논리 안 맞습니다. 변제할 수 없다 해야지 틀린 질문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병이 갑한테 건물 인도를 뭐 한 경우? 청구한 경우 갑은 인도 거절할 수 있었어요? 해도 뭐지 뭐 무슨 권이니까. 유치권 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채권은 누구한테만 공격해야 되고요. 이 채권은 누구한테만? 얘한테만 하는 거지 얘한테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은 목적물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돈 갚아주면 되잖아요. 그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다면 틀린 질문이에요. 자, 세 번째 병은 갑의 점유가 무슨 점유? 불법 점유를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가지고 점유를 하는데 이 점유가 불법 점유입니까? 무슨 점유 아니에요? 이거는 불법 점유는 아니죠. 그죠?
다만 이제 부당이득으로,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 왜? 건물을 뭐 하고 있는 거니까. 점유, 사용하고 있으니까 무슨 이득? 부당이득, 이거는 관계가 없겠지만 불법 점유는 아니란 얘기죠. 네 번째, 갑이 병과 상의 없이 100만 원 들여서 추가로 건물을 뭐 했다? 개수하였다. 고쳤다는 얘기죠. 100만 원에 대해서는 병에게 유치권 주장하지 못합니까? 같이 증가시키면 무슨 비? 유익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유치권자가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유익비 지출하면 다시 또 뭐 가지고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섯 번째, 갑은 점유 기간 동안 참 상대가 병에게 반할 필요가 없을까? 부당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7번은 2번이었고요. 다음 8번 가보겠습니다. A는 B로부터 비소요 라디오 수리를 뭐 받았으나? 요즘 라디오가 있습니까? 아주 옛날 문제겠죠. 라디오 수리했습니다. B가 수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B는 A에 대해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즉시 유치권 소멸한다. 틀렸네. 자, 조문 보세요. 조문. 아까 타담보 제공 청구권. 무슨 권이요? 327조 보세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가로 묶으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는데 5만 원짜리 시계 주고서 이걸로 대신 하자고 했을 때 그럼 유치권 소멸해요? 그럼 그 뒤에 yes, no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타담보 제공을 청구했을 때 합당하면 유치권자가 뭐하고 yes, 합당하지 않으면 no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억지로 외우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쵸? 100만 원 나오는데 5만 원짜리 주고서 이걸로 합시다 해가면 유치권 소멸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yes, no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일 것이다.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324조 유치권자의 선관 의무가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선관주의로 점유해야 된다. 또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함부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하죠. 그럼 상황을 보세요. 유치권자가 전 이항 규정에 위반할 때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하시다 가로 묶으면 이때 유치권자는 yes, no 선택할 수 없죠. 잘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권이 아니고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이해를 하세요. 타담보 제공은 합당하면 yes, 실제는 no 할 수 있지. 근데 주의 의무 위반했을 때 청구는 yes, no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8번에 1번 지문이 뭐다? 1번 지문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즉시 소멸하는 거 아니잖아요. 합당하면 yes고 안 되면 no 할 수 있잖아요. 그 타담보는 누구의 권리가 아니고 유치권자 권리가 아니고 누구 권리? 채무자 권리.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해야지 기억이 가는 겁니다. 2번 지문 A는 B로부터 라디오 양수받은 C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없어요.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전 주인, 새 주인 전부 다 거절할 수 있다. 세 번째, A가 라디오에 대해서 무슨 의무? 선관 의무를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B는 라디오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네 번째 지문, A가 라디오를 B에게 반환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반환했다는 얘기는 점유가 뭐 된 거예요?
상실되면 유치권 뭐한다? 소멸. 다섯 번째, A가 라디오를 B의 승낙 없이 C에게 사용투했다. B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있다죠? 즉각 소멸할까요? yes, no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응? 즉각 소멸하겠지 뭐. 약속 위반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서 이제 3번을 한번 체킹하시고요. 채권은 목적물 점유 중에 또는 목적물 점유와 동시에 생긴 것 이해된다. 틀렸죠? 채권은 언제 생긴 것? 보통은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이 맞죠. 근데 채권이 이런 판례 있었죠. 과거 채권, 현재 점유를 해요. 유치권 인정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그 질문 틀렸다는 얘기지. 이 채권은 점유 관련 채권이 아니고 물건 관련 채권이야. 어렵게 표현할게. 채권은 쓰지 말라고. 점유 관련 채권이 아니고 뭐라고요? 물건 관련 채권이기 때문에 과거 채권, 현재 점유해도 유치권이 되고 현재 채권, 현재 점유해도 유치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3번 질문은 틀린 거예요. 왜? 과거 채권, 현재 점유해도 무슨 권? 유치권 인정됩니다.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10번에 2번 얘기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쉽게 표현하면 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압류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건물 점유를 뭐했다? 이전했다. 자, 공사대금 채권자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정답은 틀렸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압류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압류 후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유치권을 뭐했다? 취득을 한 겁니다. 뭐했다고요? 그러면 압류 후 채권 가지고 유치권을 취득했다. 다만 유치권을 취득했지만 경매가 되면 압류 기준이가 되기 때문에 무슨 기준? 이 경락인한테 누구한테? 경락인한테 유치권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네?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을 뿐입니다. 그러면 압류 이전, 압류 전 무슨 권 가지고? 채권 가지고 뭘 취득한 사람은 유치권을 갖고 취득한 사람은 경락인한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 지문의 논리가 모순이 뭘까요?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잘 보란 얘기예요. 압류 전이든 후든 유치권은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죠? 다만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있다는 별개 문제 아니에요? 그럼 그 지문이 지금 거기 뭐라고 됐어요?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고 됐죠. 유치권은 뭐예요? 성립은 했죠. 네? 다만 경매가 됐을 때 누구한테? 경락인한테 유치권 항변할 수가 없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지문은 맞다 틀리다? 틀린 지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2번하고 4번을 연결하면 말이 딱 되지 않을까? 4번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압류 전 유치권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뭐가 돼도 실행돼도 채권이 뭐 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매수에 대해서 인도를 뭐 할 수 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채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채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되지. 뭐만? 나눠서 봐야 돼요. 채권은 only, 물권 유치권은 all. 그러니까 경락인한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은 맞지만 여기 뭐까지 들어가면? 채권까지 들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질문이요. 자, 10번에 2번, 4번 비교하세요. 압류 전 유치권 있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압류 후 유치권 있다. 다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구별할 것. 자, 11번 별표하시고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실제 시험에 이렇게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억,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의무로 점유된다. 맞는 질문이죠? 니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디귿,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 불법 점유네. 필요 유익비 지출하였다. 비용상 유치권 인정될까요? 디귿은 불법 점유이므로 유치권 안 되겠죠. 틀린 지문.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받아서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면 받은 임대료 5만원 유치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컴퓨터 수리대금 채권 변제 뭐 할 수 있다? 맞는 지문. 과실 수취할 수 있지요. 변제 충당하죠. 다음,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시 진행을 중단시킨다. 맞을까? 틀릴까? 자, 유치권 행사를 뭐뭐로 표현해 보세요. 유치권 행사가 뭐예요? 점유하다가 채권 세 개가 같이 돌아갔어요? 두 개만 돌아갔어요? 이게 채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권 행사는? 유치권 행사 달라는 거 거절하는 것이지 무슨 행사 아니야? 채권 행사 아니네. 그럼 채권을 뭐 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네.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므로 소멸시효 중단시키지 않는다. 거기다 써봐요. 의미 없어요. 조문 확인해 보세요. 326쪽 326조 뭐라고 돼 있어요?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326조 아니므로 채권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 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별도로 채권을 행사해야지만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뭐가 된다? 중단된다는 뜻. 비읍 유치권자가 선관주의를 위반했다. 즉시 소멸한다. 선관주의 위반했을 때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야지 소멸하죠. 즉시 소멸은 아니다. 채무자가 대담보 제공 의사표시하게 되면 즉시 유치권 소멸합니까? 의사표시해서 유치권자가 예스 해야지 뭐예요? 소멸하죠. 이응 유치권자 채권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지 유치권 실현 요건은 아니죠. 점유하다가 채권 변제기 도래해야지 유치권이 비로소 성립하지 않습니까? 네,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리을, 이응. 자,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에 13번 유치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업 임대인각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종료 시 권리금 반환하기로 약정했다. 권리금 반환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맞는 질문이죠. 유치권 공식이 뭐죠? 일단 타입 물건 점유하다가 그 타입 물건에 들어간 비용 달라는 채권 가지고 유치권이지. 권리금은 이미 다 던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권리금을 다 주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권리금 반환은 언제 시작한 거예요? 그 물건 점유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아니잖아. 그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는 질문.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에게 뭐 했다? 임대했다면 을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 디귿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점유했죠. 불법 점유죠. 무슨 점유? 유익비 지출하더라도 무슨 권?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자, 리을을 박스하세요.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 그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 점유를 취득했습니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응? 과거 채권 현재 점유하더라도 유치권 되고요. 현재 채권 현재 점유하더라도 유치권 되겠지. 그러니까 그 리를 정리한 게 뭐라고요? 과거 채권 현재 점유하면 유치권 인정하는 것은 공평하다 그런 뜻이에요. 넘기시고요. 자, 14번 가보겠습니다. 을은 자동차 수리인 갑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가 끝나는 대로 수리대금 5만 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을이 수리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갑은 유치권 행사에서 자동차 반환하지 않고 있다. 옳은 것. 1. 갑은 자기 물건에 있어서 같은 주의. 틀렸네. 선량한 관리자 주의죠. 자기 재산 동일한 주의 아니죠. 두 번째, 갑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 수리비 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 아니라고 그랬죠. 소멸시효는 계속 뭐하고 있다? 진행한다. 따라서 막으려면 별도로 채권을 행사해야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런 뜻. 세 번째, 갑은 을의 승낙 얻어서 자동차를 타인에게 뭐하고? 돼요. 그럼 이때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요.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를 통해서 유치권 행사한다는 얘기죠. 이때 그로 인해서 생긴 이익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이익이 바로 과실이죠. 그죠?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을이 수리대금 중 3만 원을 지불하였다면 갑은 자동차를 반환한다. 불가분성에 반하죠. 수리비는 얼마? 5만 원. 다섯 번째, 제3자 병이 을로부터 자동차를 뭐하고? 양수하고 갑에 대해서 자동차 인도할 것을 청구했다. 갑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할 수 있죠. 유치권은 뭐다? 물권. 자, 239페이지에 신법 문제 가겠습니다. X 건물에 대해서 A가 근저당권, B가 근저당권 가지고 있다. C가 무슨 권 행사하고 있다? 유치권. 자, 근데 이제 이 C도 전제가 있어야 돼요. C 위에다가 압류 이전이라고 쓰세요. 무슨 이전이요? 압류 이전 유치권. 그래야지 나중에 출제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몇 번이 있고요? 1번 있고 근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근저당이 있고 그 다음 뭐요? 유치권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압류 전 유치권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A, B, C.
자, 1번은 누가 경매했어요? B가 경매했습니다. 자, 이때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됐을 때 A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1번은 누가 경매했다고요? B가 경매했죠? 그럼 말소 기준은 어디예요? 여기요. A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고? 소재. 이것도 뭐가 되고? 소재. 이건 경락인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항할 수 있다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누가 경매 신청했어요? A가 경매 신청했습니다. 똑같이 뭐 소재. 그러면 C는 대항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럼 정답 몇 번? 2번. 자, 세 번째는 누가 경매했습니까? B가 경매했습니다. D가 새 소유됐죠? 그럼 물어봅시다. C가 우선 면제 있어요? 없죠. 다음 네 번째, A가 피담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K에게 양도했죠. 그러면 K가 B보다 후순위라는 말이 안 되죠. 그대로 받았으니까 몇 번이야? 1번이지. 다음 다섯 번째, A 채무가 일시적으로 제로가 됐다. 근저당권이 소멸합니까? 근저당은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주된 채무가 소멸해도 저당권은 뭐 하잖아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정성 완화. 자, 다음 페이지요. 17번. 유치권하고 항변권 같이 묶어서 냈네. 유치권은 소속이 어디고? 2편 물권이고, 항변권 소속은 3편 채권. 기억, 유치권하고 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유치권은 점유 관련된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죠. 항변권 뜻이 뭐죠? 동시행을 네 글자는 뭐죠? 너 편, 나 편. 항변권 뜻은 뭐죠? 청구권 거절하는 거죠. 아니, 청구권 거절하는 것이 뭐하고 관계가 없어. 항변권은 점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항변권은 네가 청구권 청구할 때 왜 나만 줘? 너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청구권을 거절하는 게 항변권이죠. 영원히 거절, 잠시 거절. 잠시 거절하는 거죠. 기억 지문 틀렸네. 니은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지요. 맞는 지문. 디귿 유치권하고 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같이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죠. 가장 대표가 도급계약이에요. 무슨 계약? 자동차 수리하고 가면 도급계약이 있는 거예요. 도급계약에서 완성할 의무하고 보수 지급할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 또 카센터 주인은 그 관계없이 현재 뭐 하다가 자동차 점유 중 발생한 채권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 그러니까 카센터 주인은 3편 채권 형태의 항변권도 있고 2편 물권 형태의 무슨 권도? 유치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고친 사람한테 항변권 던져서 거절할 수도 있고 유치권 가지고도 거절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주인이 바뀌었을 때. 뭐가 바뀌었을 때? 주인 바뀌었을 때는 항변권 가지고 공격하면 안 되지. 뭐 가지고? 병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리얼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죠. 왜? 점소, 지지전, 유. 그럼 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이죠. 아까 했잖아요. 노. 청구권, 노 하는 권리가 무슨 권? 항변권. 그래서 기억 지문만 틀렸다. 유식은 틀리지 마세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